정말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이성에게 이끌려서 바람을 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바람을 피는 분들은 이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못해서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유라입니다. 제가 9년간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불륜의 형태가 다양하고 제각각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간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 폐지 국가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피우면 이혼 사유가 되고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갑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민사상 책임은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피우는 당사자들 역시 부정행위가 도의적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변호사님,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일단은 새로운 재미를 찾는 거죠.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회사 가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남성성, 여성성을 잃게 되고 정말 그저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돈을 버는 한 사람으로만 살게 되죠. 그런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 가사, 육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한 남자, 한 여자로 살게 되니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워요. 이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못해서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거죠. 제가 9년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간남, 상간녀들을 만나왔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람을 피는 상대방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까운 지인들과 바람 피우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평소에 회사 생활을 하랴, 자녀 양육하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 관계로 발전했을 때 컨트롤하기 더 쉽고 배우자에게 안 들키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불륜이라는 게 일단 들통나면 비난이 따르고 위자료를 지불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어쨌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 은밀한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노리는 거죠. PD님처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이성에게 이끌려서 바람을 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바람을 피는 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보다 익숙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새로운 상대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스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분들의 경우 카페를 가서 대화를 나누며 그 여성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유부남인 사실을 밝혔을 때 거부감이 있지는 않을지 분석도 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익숙한 여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람을 피는 유부남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여성의 호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라면 그 과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날 만나려고 하네? 라는 등의 확신이 들게 되면 상대방을 잘 자극해서 불륜 관계로 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숙한 여성이라고 하면 사실 배우자 아닐까요? 왜 굳이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모험, 자극을 즐기는 심리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내 곁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불륜 상대를 모색하고 그 관계를 즐기는 거죠. 내 곁에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중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피는 분들은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단순히 순간의 자극, 스릴을 즐기는 거죠. 물론 불륜 행위를 하면서 상간녀, 상간남과 진짜 사랑을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을 깰 정도로 불륜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작 배우자들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럼 외도 사실을 들키고 뉘우친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울 확률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배우자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 그 당시에는 울며 불며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존 상간녀하고 다시 만나 더 은밀하게 만남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가 참 많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한 번 들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숨기려고 하겠죠. 혹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권, 내 재산 등 내 인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도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내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고 하거나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일 경우에는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역으로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번에는 용서한다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첫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배우자가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은밀한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익숙함에 속아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